자, 오늘 저희는 데이터 탐정이 되어서 아주 중요한 미션을 하나 수행해 볼 겁니다. 우리 손에 들린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냐고요? 바로 SQL의 외월절입니다. 데이터가 막 건초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안에서 바늘 하나를 찾아야 하는 상황. 정말 막막하죠. 근데요, 이 외열절만 있으면 그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난 녀석이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들입니다. 기본적인 데이터 필터링부터 시작해서 좀 더 고급 기술, 그리고 전문가들도 깜빡 속는 그런 함정들까지 샅샅이 훑어볼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가 홍수처럼 밀려올 때 어떻게 외과 의사처럼 정교하게 원하는 것만 딱 짚어낼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외어절에 있습니다. 대체 이게 뭔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죠. 간단하게 말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문지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내가 정해준 규칙,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들어와 라고 명령하면 정확히 그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문을 통과시켜주는 거죠. 만약에 이 문지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그냥 데이터가 전부 다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지금 뭐가 뭔지 하나도 알 수 없죠. 말 그대로 그냥 정보의 바다에 풍덩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외열절을 딱 하나 추가하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연봉이 300만을 넘는 사람만 보여줘라는 조건 하나만 걸었을 뿐인데 보세요. 그 많던 데이터가 싹 정리되고 우리가 진짜 보고 싶었던 핵심 정보만 남았습니다. 정말 극적인 차이죠? 외어절의 힘을 봤으니까 이제 이걸 더 잘 쓰기 위한 도구들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리 탐정의 도구 상자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들이에요. 뭐 크다, 작다, 같다, 같지 않다 이런 것들이죠. 특정 숫자나 날짜 범위를 찾을 때 쓰는 비트윈도 있고요. 수사로 치면 돋보기나 손전등처럼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좀 더 특별한 장비들입니다. 이는 용의선상에 오른 여러 명을 한 번에 조회할 때 쓰고요. like는 김씨성을 가진 사람처럼 부분적인 정보로 단서를 찾을 때 아주 유용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is null. 이건 정말 중요한데 기록이 누락된, 즉 사라진 증거를 찾을 때 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도구는 다 챙겼어요. 근데 진짜 탐정은 단서 하나만 보지 않죠. 여러 단서들을 논리적으로 엮어서 사건의 전체 그림을 그리잖아요. SQL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다고 해봅시다. 10번 부서 또내 20번 부서 소속이면서 연봉이 3천만 이상인 직원을 찾아라. 그래서 이렇게 쿼리를 짰어요.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10이거나 20이고 샐러리가 3천만 이상. 근데 결과를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아니, 왜 10번 부서 사람들은 연봉에 상관없이 전부 다 나왔을까요? 연봉 조건이 완전히 무시된 것 같죠? 이게 바로 SQL이 가진 아주 엄격한 논리 우선순위 규칙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SQL은 우리가 쓴 순서대로 계산하지 않아요. 여기 보이는 이 우선순위대로 계산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4번 AND가 5번 OR보다 순위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쿼리는 20번 부서이면서 연봉 300만 이상인 사람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또는 10번 부서인 사람을 찾았던 겁니다. 우리의 의도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괄호를 쓰면 돼요. 수학에서처럼 괄호 안의 것을 가장 먼저 계산하라고 SQL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괄호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10, 5월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20이라고 묶어주면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팁이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AND와 5월을 같이 쓴다? 무조건 괄호를 써서 의도를 명확히 해주세요. 자, 이제 조건을 조합하는 법까지 알았으니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그냥 걸러내는 걸 넘어서 조회하는 그 순간에 새로운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류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연봉에 따라 고연봉, 중간, 초임 이렇게 등급을 매기고 싶을 때 말이죠. 이럴 때 쓰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바로 케이스 표현식입니다.
쿼리 안에서 if, then, else 같은 조건부 로직을 쓸 수 있게 해줘요. 이 예시를 한번 보세요. 원래 테이블에는 없던 셀러리 언더바 그레이드라는 컬럼이 결과에 새로 생겼죠? 케이스문을 써서 연봉이 700만 이상이면 하이, 300만 이상이면 미드, 나머지는 엔트리라고 즉석에서 새로운 값을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유용하겠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실력 좋은 탐정도 함정에는 빠지기 마련이죠. 지금부터는 웨어저를 쓸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아주 까다로운 함정 2가지와 그걸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함정은 바로 널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는데요. 널은 값이 없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같다는 의미의 등호, equal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널인 데이터를 찾고 싶을 땐 반드시 꼭 is 널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건 그냥 외우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함정은 바로 성능 문제입니다. 이 퀄이 year, hire date equal 2024. 2024년에 입사한 사람을 찾는 건데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컬럼에 year이라는 함수를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컬럼 데이터를 가공해버리면 데이터베이스가 빠르게 길을 찾아주는 인덱스를 못 쓰게 됩니다. 결국 모든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뒤져보는 아주 비효율적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해결책은 이겁니다. 컬럼은 그대로 두고 우리가 비교할 값을 바꾸는 거죠.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 전까지. 이렇게 하면 하이어 데이트 컬럼을 그대로 사용하니까 인덱스를 탈 수 있게 됩니다. 결과는 똑같지만 속도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런 쿼리를 쌀거블, 즉 검색 인자를 활용할 수 있는 쿼리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김수사를 마무리하면서 핵심 내용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데이터 탐정 체크리스트입니다. 웨어는 기본 필터링 도구라는 점, 유용한 연산자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점, and와 or를 섞을 땐 무조건 괄호를 쓴다는 점, 널은 is 널로 찾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능을 위해 컬럼에 함수를 쓰지 말자는 점, 이 5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쿼리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쿼리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숨겨진 함정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생각지도 못했던 성능 미스테리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